자녀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거의 푹 빠져 있는 모습 보면 좀 걱정되시죠? 네, 그렇죠.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, 기준은 뭘로 잡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.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 조언 또 연구 자료들 좀 모아봤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단순히 그냥 시간 줄여라 이게 아니고요. 좀 균형 잡힌 사용 습관, 그 길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제 디지털 기기라는 게 아이들 삶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현실이죠. 그러니까 무조건 막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 디지털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스스로를 좀 지키고 또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,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오늘 여러 관점에서 한번 그 방법을 살펴보시죠. 네.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요? 그냥 단순히 오래 써서 그것만은 아닐 텐데요. 그렇죠. 여러 연구 자료들 보니까 어린 시기에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, 또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더라고요. 맞아요. 특히 그 미국 소아과학회 같은 곳에서는 만 24개월, 그러니까 2돌 미만 영아에게는 아예 미디어 노출 자체를 권장하지 않기도 하고요. 그렇군요. 또 뇌 기능 변화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크죠. 뇌 기능이요. 네. 그 즉각적인 자극에 너무 익숙해지면 뇌가 현실 세계에 좀 느린 호흡이나 뭐랄까 잔잔한 자극을 잘 못 견디게 되는 그런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죠.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. 팝콘 브레인. 뭔가 확 와닿네요. 이게 단순히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. 아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들 있잖아요. 그런 걸 느끼는 능력 자체가 좀 무뎌질 수 있다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. 생활 습관 문제도 당연히 따라오겠죠. 잠 부족해지고 밖에 나가 노는 시간 줄고 네, 가족 간 대화도 줄고요. 유해 콘텐츠 문제도 진짜 걱정이고요. 그냥 막 보다 보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거에 노출될 수도 있고 사이버 폭력, 개인정보 유출 이런 위험도 무시 못하잖아요. 그럼요.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. 우리나라 초등학생 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. 정말 많네요. 네. 주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. 근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이들도 5명 중에 1명꼴이래요. 꽤 많네요, 생각보다. 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나 미디어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.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. 긍정적인 측면이요.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이랑 그걸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걸로 배우기도 하잖아요. 학습이나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. 결국 핵심은 그 과의존 상태를 경계하고 균형을 찾는 거죠. 균형. 네. 그렇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?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는 점들을 짚어주시죠.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소통하고 이해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. 소통과 이해. 네. 아이 부를 때 다짜고짜 야! 한다거나 어휴, 너 게임 중독이야.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거. 이런 건 정말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. 그렇죠. 일단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좀 관심을 보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. 맞아요.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도요.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방식 말고요. 아이랑 같이 좀 상의하는 과정이 중요해요. 같이요? 네.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한지 좀 설명해주고 아이 의견도 들어보고요. 그래야 아이 스스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지키려고 하죠. 하긴 그래야 납득이 가겠네요. 그리고 아이가 규칙을 어겼을 때도 바로 막 비난하기보다는 일단 아이 감정을 먼저 좀 읽어주고 그걸 좀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. 사춘기 자녀라면 이건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겠네요. 그렇죠. 말대꾸 같은 것도 그냥 문제 행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얘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구나.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또 방문 벌컥 열거나 막 잔소리 퍼붓기보다 프라이버시 존중해주는 태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들 하죠. 프라이버시 존중?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관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일관성 있는 환경이요? 네. 예를 들어서 잠잘 때는 침대에 스마트폰 안 가져가기, 밥 먹을 때는 사용 안 하기 이런 명확한 규칙을 정하고 꾸준히 지키는 거죠. 게임 시간 같은 경우는 총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횟수로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. 횟수로요? 그건 좀 새롭네요. 네. 그리고 유해 콘텐츠 차단 앱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 타임 관리 기능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
아이가 막 떼쓴다고 해서 규칙을 쉽게 바꾸지 않는 거. 그 일관성이 중요합니다. 아, 일관성. 어렵지만 중요하겠네요.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. 아이 옆에서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? 그럼요. 필수죠. 부모님 자신의 사용 습관부터 돌아보는 게 먼저입니다. 네. 그리고 스마트폰 말고 다른 즐거움을 좀 찾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. 그게 정말 중요해요. 대안 활동이요. 같이 뭐 그림책을 읽는다거나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거나 그냥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. 네네. 이런 다른 즐거운 활동이 많아지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.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르치는 건가요? 디지털 리터러시. 이건 아이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정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. 아, 예를 들면 인터넷에 함부로 개인정보 올리면 왜 안 되는지, 사이버 폭력이 왜 나쁜 건지, 또 가짜 뉴스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. 실질적인 교육이네요. 네.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 알고리즘 추천에 되게 익숙하잖아요. 그렇죠. 유튜브만 봐도. 네. 이게 편리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. 거기에 갇혀서 세상을 좀 편향되게 볼 수 있다는 점. 이런 것도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보는 정보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. 아, 그렇군요. 들어보니까 결국 강압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아이를 좀 믿어주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외부에서 너무 강하게 누르기만 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 내면의 조절 능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져 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적인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믿고 지지해 주는 거.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. 잘했을 때는 당연히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해 주시고요. 네. 하지만 부모님 노력만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. 그럴 땐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고려해 봐야 할까요? 만약에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게임 사용 조절에 완전히 실패해서 뭐 학업이라든지 친구 관계, 잠자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네. 또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 막 너무 불안해하고 짜증내는 그런 금단 증상 같은 게 몇 달 이상 계속된다면 그때는 과의존 상태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과의존 상태. 네. 이럴 때는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 게임 힐링센터,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곳들이 있어요. 여기서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고 전문 상담이나 필요한 경우 치료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정보 감사합니다. 오늘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관점과 또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봤는데요. 네. 핵심은 역시 무조건적인 금지나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균형을 찾고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부모님의 일관된 관심과 또 긍정적인 본보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. 그렇죠. 디지털 세상은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. 그렇다면 자녀가 이 넓고 복잡한 디지털 바다를 좀 현명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디지털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디지털 나침반, 좋은 비유네요.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.